그 다음에 기약이 없는 개통연계. 우리가 봐보면 개통연계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저는 가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개통연계 관련해 가지고 벌써 1년 대기하고 2년 대기하고 3년 대기하고 4년 대기하고 했던 분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물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왜? 지금 현재 RC 가격과 S&P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추진한다면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한국전력에서 매 해마다, 매 분기마다 늘 이야기하죠. 분산형 전용을 확대를 해야 된다. 개통연계가 다 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는 인허가 문제인 거고, 두 번째는 개통연계. 요 두 개를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면 태양광 보급률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요 두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적으로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만이 태양광의 보급률을 높일 수 있게끔 개통연계가 될 것이냐, 이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나 정권이 바뀌는 요 시기에는 한국전력에서 안 그래도 적자인데 여기에 과연 자금을 투입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번째, 요즘에 이야기 많이 하죠.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코로나 시대인 거고, 코로나가 끝나고 뭐 내일부터는, 오늘부터죠. 오늘부터는 뭐 영업 제한도 다 풀리고, 뭐 거리두기도 다 풀리고,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모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게 사실인 거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익은 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1.25%에서 1.5%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 기준금리 플러스 신용금리 해가지고 평균금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1.5는 무조건 깔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신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는 뭐 요 정도의 상황인데, 문제는 그 금액이 기준금리보다 낮은 신용금리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3% 이상이다. 3.5%, 4%, 4%대 중반 5%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태양광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요거는 사업주의 입장인데, 문제는 이런 사중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태양광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유튜브 멤버십 영상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당선이 관련해가지고 이분이 당선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에 대한 정책적인 모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태양광 시공사는 이런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 거고, 태양광 사업주들도 이런 방식으로 태양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멤버십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진중하게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내가 태양광을 갖고 싶거나, 내가 태양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태양광을 더 늘려갈 계획이거나, 아니면 내 태양광에 대해서 좀 투자를 더 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가입하셔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사중고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힘들다 라는 것은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인허가 나와가지고 뭐 내일 모레 공사 들어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뭐 대규모로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자체하고 같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사업들만 우리가 발굴을 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우리가 무슨 분양을 해가지고 한 5,000평 사가지고 한 10개로 쪼개가지고 뭐 이런 사업도 했었고, 예전에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진행을 했던 게 뭐 펀딩 회사 만들어가지고 투자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뭐 자금 투입해가지고 공사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 가지고 뭐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 사업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뭐 진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나머지 일반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우리 내 땅이 여기에 뭐 몇 평 있는데 여기에다 우리 태양광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어떤 업체하고 막 경쟁 붙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해가지고 거기다 공사를 해주고 이런 게 이제 전부였었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태양광 회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5메가 공사한다. 진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제가 진짜 뭐 태양광 시공업체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년에 1메가 공사, 2메가 공사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사해가지고 1메가, 2메가 공사해가지고 1메가라고 해가지고 한 17억, 18억? 요 정도 받아가지고 17억, 18억 받고 한 20억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 비용까지 해가지고 20억 정도 받아가지고 공사하고 뭐 해가지고 1년에 기껏 남아봐야 한 2, 3억 남을 것 같은데 그거 인건비 주고 이것저것 하고 관리비 들어가고 세금 내고 하면 뭐 남는 게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들이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업을 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서로 생각하는 게 좀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다른 거고 조금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다른 거고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나눠 먹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향후 한 5년 뒤에도 살아남아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태양광에 대해서는 진짜 먹고 살만한 회사. 그래서 저희 회사도 상장까지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진짜 그 정도의 매출액과 그 정도의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진짜 뭐 태양광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태양광이라고 하면 물론 뭐 지금 현재 뭐 당선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당선인이 태양광 뭐 배척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도 태양광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멤버십 통해 가지고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S&P 플러스 REC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지금 S&P가 오늘 기준자로 205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REC가 53,000 얼마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일 또 바뀌겠지요. 내일 또 현물시장 거래가 있으니까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중치 1.2 넣고 그 다음에 S&P 한 200원 정도 되고 뭐 쪼쪼쪼 하다 보면 300만 원 정도의 수준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언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냐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요 시기에 REC가 거의 한 15만 원, 16만 원 했을 때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S&P가 한 50원, 60원 했을 때가 있습니다. 70원 정도, 뭐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시기하고 약간 비슷한 시기로 다시 회귀를 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가격이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100kg 공사한다고 했을 때 얼마 받았는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서 그때로 한번 회귀를 해보십시오. 한 6년 전, 7년 전으로 회귀를 해보면 그때 아마 100kg 내 땅에 딱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아마 2억 정도에 아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 땅에다가 내가 태양광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때 뭐 원자재 가격이 지금보다 비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때하고 지금이나 얘나 다를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 올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듈값이나 뭐 주요 자재나 뭐 이런 비용들이 다 30%까지는 다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때하고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양산화가 조금 덜 됐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생각해보면 LG라든가 하나라든가 뭐 이런 LS산정이라든가 이런 모듈들이 막 쏟아져 나왔기는 했지만 문제는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 지금 현재는 자재값이 양산화는 됐지만 문제는 자재값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주요 부품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왜? 코로나 때문에 시장 경제가 얼어붙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주요 부품 자재값은 다 오르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체를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야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야 지금도 그렇게 많이 올랐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오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S&P하고 REC가 아무리 그렇게 많이 가격이 오른다고 한들 그죠? 공사를 할 시공사는 돈이 안 되면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나 이만저만 해갖고 인허가까지 다 내놨는데 이거 견적 좀 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어차피 직납을 받게 모두는 직납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시공 관련해가지고도 직납을 받는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대충 계산을 해보고 100kg당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2,000 정도는 깔고 그러니까 회사 마진으로 깔고 100kg당
계산을 해보면 한 요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선뜻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 예전에는 요 정도 공사라고 하면 1억 언더에도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 1억 한 1,000만 원, 2천만 원 공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정도 받아도 이게 공사가 될란가 말란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